한다고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여전히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충격파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만기일까지 더해졌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어제 미증시는 파월의 발언을 잘 소화했는데 우리가 지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는 네. 오늘 이제 지금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이제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인덱스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간 건 좀 팔고 오히려 좀 빠져 있는 건 사는 그런 리밸런싱이 오늘 종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보시면은 많이 올라갔던 2차전지 좀 빠지고 있고 우리 섹터 중에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바이오 쪽은 오히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이런 일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지금 2차전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떤 겪은 기업들은 이 오늘 오션만이 끝나면서 내일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결국에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이 종목별 장세가 좀 차별 확실하게 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좀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다면 그런 종목으로 잘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는 오늘도 한번 종목 잘 들어보시고 이런 시장에서 또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그런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뒤에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종목의 주가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 최현덕 매니저님 알고서는 이 종목을 바로 전날 소개해 주신 건가? 바로 SBB테크를 어제 이 시간에 공략수로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그때 혹시나 해서 이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과감히 패스해도 괜찮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면은 지금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밤에 나와서 시간에부터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제가 차트적인 급등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높더라도 이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 차트를 보고 들어가신 거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SBB테크가 원래 감속기 1등이고 캐파 1등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는 우리가 과감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하루 만에 어제 시간에 이제 뭐 8% 올라갔었고 오늘 하루 만에 20% 이상의 좀 급등세가 나오면서 사실 SBB테크는 제가 이 바닥에서도 두 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또 한 번 말씀드리면서 장중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23% 수익이 나왔던 건데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었죠. 다만 차트적인 관점과 이 종목의 내용을 보고 들어갔던 건데 오늘도 이와 비슷하게 올라갈 종목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지금 시장이 이 셀트널 스퀘어의 효과로 바이오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ABL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은 내용은 확실한데, 그러니까 이중항치에 있어서 가장 빨리 가고 있고요. 아직 깃발을 꽂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가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셀트널 스퀘어 올라가는 거 본다면 이 ABL 바이오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시장은 확실한 종목 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알고 접근한다면 여러분도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건 저희가 전일에 또 2차 전지주를 한 종목 담아봤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 마감 직전에 LNF에 대한 점검을 드릴 거긴 한데 최현덕 매니저님은 오늘의 이 하락을 어떻게 보실 건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많이 올라간 것들을 팔고 있어요. 인덱스 펀드에서.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 팔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빠져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걸 사고 있는 건데 오늘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다시 오히려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LNF에 대한 전략은 제가 이제 오늘 이 무료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2차 전지가 절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미국 IRA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핵심 광물 자원법 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로봇과 2차 전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중에서는 오늘장 로봇 SBB테크가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1차 목표 주가를 터치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으로 먼저 볼게요. 키워드는 AI 열풍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AI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종목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결국 AI 열풍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엔비디아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선점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 어떤 그 AI를 돌릴 수 있는 GPU를 공급하는 게 엔비디아인데 이 엔비디아가 지금 고성능 반도체로 AI 붐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건데 엔비디아 관련주를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선두에 있습니다. 근데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선대가는 거를 가면 안 냅두겠죠. 서로 먼저 선도하려고 하겠죠. 하다 보니까는 그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여기에 GPU를 공급하는 기업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챗 GPT에 경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어떤 AI를 돌리는 엔비디아 칩 있지 않습니까? 이 A100이라는 GPU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같은 경우는 이 슈퍼컴퓨터에 약 1만 개의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많다는 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엔비디아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A100이라는 칩인데 차세대 칩 A700 같은 경우도 이미 배송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컴퓨터 용량이 화폐와 같은 것으로 지금 이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중심에 지금은 GPU가 있는 거고요. 이제는 그 GPU는 사실 AI를 돌리기에는 전력 소모도 좀 많고 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는 NPU가 중심되고 있는 건데 NPU 관련자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지금 780조입니다. 삼성전자가 350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가 또 20일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즉 엔비디아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건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또 이 AI를 돌릴 수 있는 성능에 대해서 또 발표가 있겠죠. 그런 관점 봤을 때 최소한 20일부터는 다시 한번 또 이 AI 관련주 특히나 하드웨어 쪽 GPU와 NPU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 특화된 게 NPU라고 말씀드렸죠. 그쪽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와 연관이 있는 또 관련주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I 관련주 한 종목을 지금 한 2주 만에 나온 네.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도 성장주 내에서도 계속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발맞추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AI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 수혜가 될지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이라고요? 네. 바로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MDS테크, 이 네. 성장주, 다시 또 AI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PU를 단독 공급하는 곳이 엔비디아인데 네. 이 엔비디아의 AI 모듈을 단독 총판하고 있는 곳이 바로 MD스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GPU가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이 MD스테크의 또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MD스테크의 AI 솔루션, 이 산업 자동화 부분의 매출이 MD스테크에서 비중이 30%까지 올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엔비디아 어떤 GPU 매출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MDS의 솔루션까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AI 모듈 국내 단독 총판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MD스테크가 아시아 최대 규모 자동화 산업전,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열리는데 여기 참가해가지고요. 이런 솔루션을 좀 선보이고 있는 건데 이 산업전문 운영 체제인 윈도우즈 IoT 엔터프라이즈 이런 솔루션을 좀 공개하면서 이 제조업에 지금 초연결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어떤 연결이 중요한 건데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MD스테크고 그런 AI 모듈까지 공급하는 게 바로 이 MD스테크인데 이걸 지금 이번 자동화 산업전, 그러니까 아시아 최대 규모 산업전에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꽤 효과가 많을 거다라는 거고 특히나 또 삼성물산은 지금 디지털 트윈 파트너로 선정되어 있는 건데 이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은 가상의 건물을 만들어서 여기서 어떤 가상으로 이제 어떤 뭐 화재 위험성을 돌려가지고 문제점을 찾는 거잖아요. 이 삼성물산이 지금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 사우디에 진출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디지털 트윈 파트너가 바로 MD스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재료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국내 단독 총판, 그다음에 지금 그 아시아 최대 규모 산업전에 참석해서 이 솔루션을 공개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물산의 디지털 트윈 파트너. 요거로 봤을 때 MD스테크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AI 종목들이 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충분한 조정을 좀 거치고 있고요. 이 조정이 끝났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뭐 조정이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조정 끝나면 다시 올라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MD스테크를 보시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에 3,5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930원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D스테크를 다시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2,93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오늘의 특징주,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는 또 어떤 테마에 있을지 네.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한결같으시네요. 오늘은 네. AI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데이터 센터 쪽인가 보죠? 왜냐면 AI 쪽의 종목들이 확실한 종목인데 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사야 된다고 좀 보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국무총리께서도 한마디 했기 때문에
AI 쪽에 데이터 센터 관련 좀 말씀드리려는 건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9년까지 수도권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600개 더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국정 현안 이 관계장관 회의 주재를 했었고요.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건데 현재는 온택트 사회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데이터 센터가 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가 화제가 나면서 많이 불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좀 몰리는 것들을 지방 분산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개를 만들어놔서 좀 이원화 시켜놔야 그런 사고도 막을 수 있고 또 어쨌든 지금 이 온택트 시대의 어떤 중심이 돼 있고 AI로 인해서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먼저 좀 그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전력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수요를 좀 분산하기 때문에 지방까지 같이 간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도 이 AI 핵심이 바로 이 안정적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뭐냐면은 이 데이터 센터에서 돌려가지고 이걸 소비자가 클라우딩으로 이제 그 접속을 해서 그 서비스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고 이런 시대로 가면 갈수록 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필요한 건데 지금은 GPU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AI의 전용 반도체는 NPU라고 말씀드렸죠. 그 NPU에서 국내에서 또 유일하게 또 IP를 갖고 있는 그 기업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또 여기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볼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나왔어요. 이 역시도 뭐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다 같이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오픈엣지는 하드웨어고 네. 셀바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인데 어제 SBTech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3배 올라가고 나서 조정받고 올라간 거거든요. 오픈엣지도 지금 보시면 최근 저점 대비 3배 올라왔는데 네. 충분한 조정이 나와 있고요. 근데 왜 지금 사야 되는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MP를 말씀드렸는데 MP가 지금은 현재 GPU를 쓰고 있지만은 이 AR 돌리기에는 GPU가 전력 소모도 많고 그다음에 좀 그 부피가 크기 때문에 좀 남는 전력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 전용 반도체로 NPU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NPU와 메모리 IP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다. 그러니까 국내 유리한 세계 유리입니다. 세계에서는 이 NPU 그 설계 자산하고 메모리 설계 자산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RM 많이 아시죠? 이 ARM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이 AP 시장이 90%를 점유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뭐 몇십조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AI는 지금 커진 거잖아요. 그 AI 반도체인 NPU의 설계 자산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어떤 메모리 반도체 IP까지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IP를 갖고 지금 국내외 20개 빅테크 기업들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엣지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NPU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 소비 전력이 3.4배 우수하고요. 효율성은 2.4배 좋습니다. 더 작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AI 반도체 설계 자산 사용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NPU 시장이 계약인데요. 그러니까 NPU가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국내에서는 뭐 전 세계 유일하게 지금 그 백본 역할을 하는 메모리 시스템 IP가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레벨 4 자율주행 반도체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아마 몇 개월 뒤엔 더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바닥 대비해서 쭉 한번 올라왔다가요. 최근에 조정이 나와 있는 거죠.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또 한번 어제 SB테크처럼 이 정고점 돌파하는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는 27,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1,500원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21,500원 그리고 목표 주가 2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외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네. 볼까요? 자,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바이오 기업도 다 급등하고 있죠. 네. 시장의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또 섹터까지 설명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갖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